작년 가을에 1차 국가고시에 대한 영상을 올렸죠. 1차 국가고시는 1년에 2번 열립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예를 들어 가을 국가고시 떨어지면 반년 뒤 봄 국가고시를 다시 봅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을에 국가고시를 보지 못한 학생들은 봄에 첫 국가고시를 보기도 하고요. 언제 보든 상관은 없습니다. 통과하기만 하면. 이번 겨울방학에 저는 봄 국가고시를 보는 의대생들에게 해부학과 조직학을 가르치는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뽑힐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냥 시급이 높길래 생각 없이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면접 보러 오라고 전화가 왔을 때 좀 놀랐습니다. 면접 때도 전공 지식이나 성적 같은 건 하나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책임자하고 1시간 반 정도 수다 떨고 나니까 얼렁뚱땅 그대로 채용됐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든 건데 이번 방학 때 가르칠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뽑힌 것 같더라고요. 운이 좋았죠. 1월 28일 다른 강사들까지 모두 모여 각자 가르칠 과목을 정하고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계약서도 쓰고요. Leipzig Medical School. 제가 일하게 된 곳입니다. 현직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학 관련 세미나를 열거나 교육을 하는 사설 기관인데 몇 년 전부터는 의대생이나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도 연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강사로 들어가게 된 1차 국가고시 대비 집중반이에요. 프로그램 이름부터가 부트캠프더라고요. 쌀벌하죠. 수업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4주 동안인데 저는 그중 13일을 나갑니다. 다행히 프로그램 첫 주에는 제 수업이 없어서 여유롭게 강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대망의 수업 첫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수업이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거든요. 이날 수업 내용은 엠브리올로기, 발생학이었습니다. 발생학은 일반 해부학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태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달하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날 수업을 제가 만든 핵심화 목록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 스스로 설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반쯤 진행했을 때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신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주어진 시간 안에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하는 건 도저히 해낼 수 없으니 그냥 강의를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학생 한 명이 저한테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네가 좀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제가 학생들의 상태를 완전히 잘못 짚었다는 뜻이죠. 저는 총 9명의 학생 모두 독일인인데다가 대부분 한 번 이상 국가고시를 본 경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사전 설문조사지에 해부학이나 조직학이 어렵다고 쓴 학생도 없길래 최소한 이 두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제법 자신 있는 상태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에 맞춰 강의를 준비해놨는데 이미 준비해놨던 것들도 다 뜯어 고쳐야 할 판입니다. 2월 15일 둘째 날도 평가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첫날보다는 훨씬 체계적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날 수업은 스피드 퀴즈 같은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교육받은 방식이기도 해요. 학교 해부학 세미나 시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 이름은 무엇인지, 그 신경이 마비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교수가 질문하면 최대한 빨리 답하는 거죠. 이 방식이 정말 좋기는 했는데 제 입장에서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답변 기회를 가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누구를 지정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다 보니 무조건 빨리 말을 꺼내는 사람이 답변 기회를 가져갔거든요. 저는 그게 참 불만이었어요. 나도 아는 문제인데 머릿속에서 열심히 독일어 문장을 만드는 사이 다른 학생이 답해버리면 그게 진짜 분했습니다. 4학기쯤에는 저도 꽤 많이 답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긴장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를 콕 집어서 물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부트캠프에 등록한 학생들 생각은 정반대였나 봅니다. 질문은 줄이고 쭉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피드백이 또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찌 됐던 4학기까지 마쳤으니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거고 학교에서 교수가 해주는 강의보다 더 나은 강의를 사설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을 리도 없는 데다가 해부학은 어떤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설명이 많이 필요한 과목도 아닌데 도대체 왜 강의를 듣기 위해 비싼 돈을 내고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걸까요? 그럴 바엔 그냥 집에서 국가고시 대비 문제집을 읽는 게 훨씬 나을 텐데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전 여기에 단기간 고용된 사람일 뿐입니다. 제 임무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최대한 수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 그 이상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뭐 엄청난 교육 철학을 가진 대학 정교수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강의록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2월 18일 세 번째 수업입니다. 다른 강사 한 명이 청강을 들어왔습니다. 말이 청강이지 제 강의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전 두 수업에서 피드백이 학원 측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만약 제 강의가 별로라고 판단되면 강사 교체도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너에게도 강사로서의 경험이 쌓일 시간이 필요하다. 강사를 바꿀 생각은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까지 고려해보면 당장 저 대신 투입될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저는 여기서 잘리게 되면 그건 그것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 준비 시간이 너무 길어서 명색이 방학인데도 도저히 쉴 시간이 없었거든요. 강의 경험도 며칠 해봤겠다. 잘리면 그대로 즐거운 방학 생활을 누리면서 여유롭게 다음 학기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학생들 또한 더 좋은 강의를 들을 권리가 있고요. 그런데 이날 강의가 생각 이상으로 잘 된 데다가 수업이 끝난 뒤에 학생들이 긍정적인 피드백만 주더라고요. 청강을 했던 강사도 그랬고요. 그렇게 저는 강의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1월 초에 큰맘 먹고 구매한 아이맥이 2월 초 강의 나가기 직전에 도착했는데 이게 아주 탁월한 우연이었습니다. 데스크탑을 쓰니까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예전에 노트북을 쓸 때에는 이불 속으로 가지고 들어갔다가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계획을 망치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데스크탑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끝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생산성만큼은 확실하더라고요.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수업이 있어서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차도 거의 안 다니고 트램도 안 보이고 이래서 야 혹시 뭐 무슨 파업이라도 있나 또? 내가 모르는? 그랬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바람이 엄청 심하대요. 그래가지고 트램 몇 편 정도는 아마 취소된 것 같아요. 다행히 다니긴 하네요. 또 멀쩡히 일어나서 나왔는데 늦는 줄 알았네. 걱정했어. 어제는 심지어 새벽 4시 조금 넘은 시간까지 제가 강의록 수정하고 그러고 잤거든요. 그렇게 늦게 잡은 적은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약간 정신이 맹하긴 한데 문제는 내일도 수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인데 어떻게든 버텨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사람이 어제보다 더 없습니다. 진짜 사람 없는데 출근하려니까 진짜 너무 싫다. 오전 8시 반부터 오전 11시까지 수업을 하고 집에 돌아와 낮잠 좀 자고 나서 빠르면 새벽 2시 반, 늦으면 3시 반까지 수업 준비를 하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수업을 나가는 일정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3kg가 빠졌더라고요. 운동은커녕 10분 이상 걸을 시간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매분 매초 충실한 삶은 이때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때에도 이렇게까지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돈을 번다는 건 정말이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태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놀고 먹고 싶습니다. 한평생 대학생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투표를 하러 베를린에 다녀온 2월 25일도 강의 준비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날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서 12시쯤이 되니까 다리가 저절로 이불로 향하더라고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수업 주간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준비해놓은 강의록이 모두 동나는 바람에 그날 강의록을 만들어서 바로 다음날 강의해야 했거든요. 원래는 일주일 전쯤 만들어 놓은 강의록을 강의 전날 수정하면서 강의 연습까지 한번 하는데 마지막 주는 무슨 쪽대본 찍는 드라마 팀 마냥 강의록을 새로 만들고 수정의 연습까지 한 방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나흘 중에 이틀은 해부학 강의랑 조직학 강의를 한날에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저 혼자 떠들었단 말이죠. 강의 준비 시간도 2배로 들었고요. 게다가 동시에 한국어 수업도 해야 했거든요. 마지막 날은 새벽 5시 반까지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록을 만드는 내내 이불을 끌어안고 있었더니 졸린 게 좀 가라앉는 기분이더라고요. 3월 3일 마지막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덕담 한마디로 마무리까지 잘 했어요. Und ich wünsche euch alles Gute bei vor allem Physikum und auch allen anderen Sachen. Danke. Tschüss. Tschüss.
큰 산을 하나 넘은 기념으로 오랜만에 음식을 사 먹기로 했습니다. 제법 비싸서 특별한 날에만 먹는 햄버거예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복습 문제까지 만들고 밀린 빨래까지 하고 나면 드디어 햄버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달 방학 중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기는 했지만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독일어 말하기 연습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게 됐고 해부학을 더 잘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제 방학을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방학이 끝나기 직전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악독하기 그지없는 일정이에요. 그 시험 준비를 해야 해서 편하게 쉬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틈틈이 놀려고요. 그럼 저는 방학 잘 마무리하고 6학기에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